요새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굉장히 백신 부작용, 이상 반응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국민청원글 한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아버지가 9일 뒤에 사망을 했는데 정부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지 못했다라는 유족의 글입니다.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정부에서 이렇게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글, 이런 보도를 보면서 나는 맞지 않고 그냥 조심해서 코로나19에 안 걸리게끔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글에만 우선 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선 하나는 아시다시피 방역 당국이 지금 이제 관리해야 되는 일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보건소나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이제 방역 당국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모든 일인데 개인으로 봐서는 모든 일이죠. 예. 집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사망을 하셨으니까 모든 일이죠. 그런데 방역 당국으로서는 또 일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분통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어떤 경로로 보건당국이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것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하나는 어쨌거나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일단 파악이 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액션이 필요하다 이 생각은 듭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다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족에게 빨리 연락을 하셔서 경위 파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유족으로서는 일단 예를 들면 뭐 장례를 치른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병원비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방역 당국이 보는 앵글과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학적인 사실을 판단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과 별개로 정부 당국에서 잠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보상을 해줄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경우가 정부에서는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상 반응 사례들을 많이 취재해왔고 또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례도 방역당국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또 심사를 하거든요. 그 이상 반응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심사하는 이제 위원들이 있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전문가들은 인과관계로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커 보이는데 이제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이제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대량 접종을 하다 보니까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해석하기가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도 어렵고 그다음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가들은 최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선후관계인지 아니면 인과관계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려고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 그런 노력들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비상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비상국면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망을 했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사망할 때 적이랑 적극적으로 싸우다가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숨어 있다가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도망가려다가 사망을 했는지를 일일이 따지지 않잖아요. 일일이 따지지 않고 전쟁 중에 사망하신 분들은 다 사망자로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좀 포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 지금 전투 중인데 전투 중에 백신이라는 무기를 무차별로 풀어가지고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백신을 좀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이상 반응이나 혹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면 전문가들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나 상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마치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 전사자로 예우를 해주는 것처럼 정부가 좀 예우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걸 좀 마련했으면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적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의 의견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은 어느 정도 포용을 발휘해서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몇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임상 시험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을 지금 전 국민이 전투원이라고 생각하고 예. 백신과의 싸움에 지금 푼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는 과학적으로 따지되 어쨌든 간에 그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 사실 훨씬 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야 저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시민들의 마음도 좀 풀어지고 다른 시민들도 이런 사례들을 보고 아, 백신을 접종해서 조금 좀 껄끄럽지 않은 일들이 생겨도 정부가 보호해 주는구나라는 신뢰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가 정도의- 하나 예.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전적으로 강 기자님의 견해를 존중을 합니다. 일부분 또 동의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하루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 700명이거든요. 700명. 그러면은 만일에 선후 관계로 백신을 접종하시고 나서 잠정적으로 700분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열흘, 10일, 100일이 쌓이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마치 판례처럼 뭔가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나는 해주는데 왜 쟤는 안 해주느냐 또는 쟤는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방역당국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것도 저는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